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유상증자가 발표되고 나서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유상증자를 받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관련 이슈는 물량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악재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마이크론에서 오늘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유상증자가 굉장히 좋은 유상증자라고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모멘텀,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데 승계 관련된 이슈가 약간 끼어 있는 게 아닌가, 일부러 조금 주가를 누르기 위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 계속 말씀드리죠. 대략 한 1,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영상에도 그렇고 주말의 영상에도 그렇고 제가 하나마이크론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물론 오늘 5% 반등 나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는데 오늘 어쨌든 5%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유상증자 관련된 악재는 이제 희석이 됐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보다 상승폭이 좀 더디게 진행이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에 대한 조금 주도권을 못 잡았죠.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한미반도체가 조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붙잡고 있었던 그 숨겨진 악재가 아예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고 주가가 난리 나고 내일부터 다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성장성 자체, HBM이나 반도체 관련된 성장성부터 문제시 삼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공시 내용을 보면요, 설비 투자, 그렇죠,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M 관련된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쪽으로 패키징 장비를 납품하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 시설 자금으로 거의 한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증자한 물량의 거의 한 70% 정도 되는 자금이 시설 투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나쁜 유상증자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나 이 밑에 붙어있는 내용 있죠. 운영 자금이나 채무 상황,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27%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납입이 되면 그래도 이 채무 상환 정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정도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악재는 해소가 됐다. 악재는 해소가 됐고 오늘 5%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저도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안 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요일이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제가 매수 구간을 한번 잡고, 기본적으로 이 단기간에 폭락했었던, 그쵸, 어저께 한 15% 정도 빠졌잖아요. 이 15% 정도 빠지면서 여기 이평선이 다시 역배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62평의 저항을 받는 건 약간 조금 당연해졌다. 그쵸, 당연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이 오히려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가부터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구간이 뭐예요? 신고가 이후에, 그쵸, 신고가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쌍봉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은 나옵니다. 그쵸? HLB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한가로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유하는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증자하는 권리락일, 권리락일에 나올 겁니다. 신주인 수권이 나올 거예요. 신주인 수권은 반드시 내가 증자를 안 받으려면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 매도 안 하면, 매도하면 내가 그 권리락 당한 물량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쵸? 이거 절대, 그쵸?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하나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숨겨진 악재가 소멸이 되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을 제가 주말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5% 반등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던, 예상치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내일은 반등하면서 5일선 구간을 만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타점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요,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자, 대한전선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이용 결과 25%씩 이렇게 수익을 봅니다. 실제 보유한 기간이 2주를 넘기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만든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신고가 구간에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런 매매를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었을 때
그쵸?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3월달에 그쵸? 3거래일 만에 75%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뭐 자람 테크놀로지 말고도요. 여기 EI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전부 다 강세 구간 그쵸? 신고가 구간에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그랬을 때 뭐 26% 2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쵸? 내가 어느 정도의 타점, 그 타점에 대한 구간을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매매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VT, 성호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뭐 폭락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더라도. 근데 종목이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세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이건 지나가는 문제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시장이 안 좋은데 VT 같은 종목들 3% 정도 강세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뭐 최근에 뭐 강세를 보였었던 뭐 전기 관련주들, 그쵸? 전기 관련주들도 여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내가 그쵸? 3거래일 만에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하는지, 그쵸? 주식시장의 선반영 논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 마이크론을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뒤집어서 봐야 된다. 그쵸? 숨겨진 악재가 있었는데 그 숨겨진 악재를 내부자들 말고는 알 수 없죠. 근데 내부자들은 매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자들은 매도 이유가 그냥 뭐 이걸 가지고 뭐 매도해서 뭐 돈으로 만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이걸 뒤집어서 보면 앞으로 나빠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상증자가 나와서 폭락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루 빠지고 나서 그 정도의 그쵸? 물량 부담만큼 정도에 대한 하락 구간을 만들고 나서 뭐가 나와요? 다시 반등이 나온다. 왜? 성장하니까.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역배열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크게 터져야 되고요. 거래가 터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의 강세 구간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자체 78,000원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이게 납품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시간이 또 지연돼요. 결국엔 하겠지만 시간이 지연되게 됐을 경우에 올라가는 상황이 늦게 나오는 거지, 삼성전자가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로는 상대적인 약세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쵸, 선반영된다 그랬죠. 이미 증자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다 됐다. 그리고 여기 1월달이나 2월달에 형성됐었던 저가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증자를 저는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급등 나오고 삼성전자에서 그 성공했고 그 콜테스트 다 통과해서 납품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마이크론 급등합니다. 급등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내가 만약에 뭐 증자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됐는데 나 증자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신주인 수권이 들어올 겁니다. 계좌에. 그건 무조건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 시키는 게 나한테, 그쵸? 권리락 받은 거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은 다 이렇게 그 회사 측에서 보상이 나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주 중에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즉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이번 주 중에 나오는데, 그 확인했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하나 마이크로는 타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리고요. 소통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제가 종목 공유를 합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2주 안에 내가 종목은 치고 나와야 됩니다. 손절을 했을 경우 치명적이지 않는 손실을 입어야 되고요. 수익을 봤을 경우, 그쵸? 보유해 가는 겁니다.
그쵸? 손절만 있지 수익이 났을 때는 보유해 갈 수 있는 상황. 물론 앞단에 있는 기업들, 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있거나 이랬을 때 하나마이크로는 당연히 매도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증자 관련돼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놨을 때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유상증자 관련된 이유는 악재 소멸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대략 한 1,000억 조금 넘는 금액을 시총의 한 10% 정도를 증자를 하는데 적은 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70%가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27%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증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만약에 성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하나마이크론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이닉스 보세요, 삼성전자 보세요, 엔비디아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그쵸? 원래 더 하나마이크론이 강했어야 되지만 그런 강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대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꾸준하게 매매를 잘 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가격대를 잡아가야 되는지,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